자,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보장기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다? 이제 보장기관 되는데,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그렇죠? 그래서 급여를 뭐 쭉 해가지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제 일정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자체마다 좀 다르게 정할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한다? 돈을 주는 거니까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바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뭐 조례로 뭐란다? 정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게 돼 있다. 그리고 뭐 다른 법률 관계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다 이제 보장법 이렇게 가면 통상적으로 내국인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뭐가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특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읽어보시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일단 전제가 뭐예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뭐가 된다? 수급권자가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수급권자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일단 혼인을 해야 되겠죠. 혼인해서 배우자나 본인이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될 수도 있다?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해가지고 있죠?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일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일단 혼인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양육하고 있다. 물론 양친자 관계도 포함을 하네요. 양친자. 그러니까 뭐다 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양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 2항으로 가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임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혼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 이 사람들 뭐다 양육하거나 임신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출입국과 외국인 등록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이 있네. 최저 수준을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저 보장 수준은 어떻게 따지느냐 했더니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렇죠? 또는이죠. 또는 둘이 같이 이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이다. 그래서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몇 명? 2명인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다음에 뭐 2항인데 결정은 이제 언제까지 하느냐? 쭉 해가지고 뭐다? 매년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최저 보장 수준, 매년 바뀌는 거죠.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뭐한다? 공표를 하게 돼 있다.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조의 2로 가보면 기준 중위소득에 산정해가지고 있죠. 기준 중위소득. 그래서 자, 내용을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그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규모별로, 가구 규모별로. 가구 규모별로 뭐 1인, 뭐 2인 기준, 뭐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은 이렇게 다 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가구 규모별 소득 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쭉 해서 어떻게 된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인정액의 산정이 있네요. 용어들 쭉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죠. 소득 인정액. 있죠? 그래서 자, 소득 인정액이 있는데 자, 일단 소득 거기에서 보면 읽어보시면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있네요. 평가액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이런 거를 뭐한다? 감하는 거죠. 감한다. 그래서 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일단 총액이겠죠. 여기에다가 뭐하는 거다? 자,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그 다음에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 해당하는 금액을 뭐한다? 뺀다 이거예요. 빼면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소득이죠. 그리고 이제 비용을 뺀다 이거예요. 소득에서 결과적으로 뭐다? 소득에서 비용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소득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소득평가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소득과 소득평가액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소득은 뭐가 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뭡니까? 근로의 제공을 조건으로 얻는 소득이다.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이다.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사업소득은 사업이죠, 사업. 말 그대로.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소득 해가지고 있는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죠. 자,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자, 뭐다? 재산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이전소득이 있죠. 그래서 이전소득은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을 쭉 고려해서 뭐다 달리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 이전소득,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이전된 소득. 내가 실제로 뭐냐면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있죠. 친족, 후원자 등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건 뭐 자녀가 예를 들어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이전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금액. 뭐 상당히 길죠?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2항 가보면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자 뭐다 다음 각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뭐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가 된다? 바로 이제 뭡니까? 소득. 소득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소득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셨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소득 평가액의 범위 산정 기준 해가지고 있네요. 자, 소득 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해가지고 좀 읽어보면 실제 소득에서, 그러니까 소득 평가액을 따지니까 아까 감한다라고 했잖아요. 비용 빼는 거예요. 실제 소득에서 비용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뺀 금액으로 한다. 뺀 금액. 그래서 뺀 금액인데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쭉 해가지고 뭡니까? 1호부터 12호까지. 어우, 무지 많죠. 그래서 쭉 해서 뭡니까? 부가급여액. 그 다음에 장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그 다음에 뭡니까? 고엽제 이런 수당. 그 다음에 뭐 생활조정수당.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오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여러분들 보시고요. 12가지 나와 있다. 보시고, 그 다음 뭐냐. 2항으로 가보면, 자, 그러면 이제 소득 환산액이 있네요. 소득 환산액. 그래서 소득 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데, 그러면 이 소득이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이죠.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자동차도 뭐가 됩니까? 재산이 돼요.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으로 환산하는 뭐 재산의 범위 쭉 나와 있는데 조금 기술적이고 디테일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종류와 방법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요. 이 급여의 종류와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